안녕하세요. 파인더스의 송윤정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이면서 작은 네 나라가 연합되어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공식적 국가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된 네 나라는 UK라 부르고 그중 노던 아일랜드를 뺀 세 나라만을 가리킬 때는 더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합니다. 브리튼이라는 말은 브리타니아라는 라틴 말로 로마가 영국을 정복하면서 불렀던 이름입니다. 오늘은 잉글랜드 중앙에 위치한 중세의 대학 도시 옥스퍼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옥스퍼드는 아주 평범한 영어 두 단어 옥스와 포드의 합성어입니다. 아마도 소가 강을 건너며 농사를 짓던 땅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합니다. 이 도시는 9세기의 알프레드 대왕이 요새 도시 중의 하나로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섹슨 시대의 옥스퍼드는 화재로 불에 탔다가 재건되었으며 노르만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하던 11세기에는 이미 천여 가구와 인구 5,000명의 크고 중요한 도시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옥스퍼드는 12세기 중엽부터 대학 도시로 재탄생됩니다. 대학의 설립 연도에 대해서는 1096년부터 교육이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1167년 영국 왕 헨리 2세가 파리 대학에서 공부하던 영국 학생들을 자국으로 소환하여 대학이 시작되고 1201년에 공인되었다는 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초기 옥스퍼드 대학은 왕실 보호를 받는 귀족 학생들의 특권의식, 대학생이라는 자유분방함으로 인해 지역 농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1209년에는 지역 여성이 학생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생기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농민들의 유혈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일부 학생들은 멀리 동쪽 캠강 근처로 도망을 갔는데 농민 반란이 끝난 후에도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 캠브리지 대학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대학교라고 하면 캠퍼스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교라는 캠퍼스는 없습니다. 옥스퍼드 도시 자체가 곧 대학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는 40여 개 남짓한 서로 독립된 컬리지들이 모여 있으며 그 모두를 묶어 행정상의 이름으로 옥스퍼드 대학교라 부릅니다. 옥스퍼드에서 컬리지라는 말은 우리나라처럼 단과대학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종합대학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어느 대학에 다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옥스퍼드 대학교라고 대답하기보다 어느 컬리지에 다닌다고 대답합니다. 70명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 세계에서 뛰어난 명문대학,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인 옥스퍼드는 옛 전통을 유지하는 보수성이 강하고 그들만의 전통을 가진 대학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들은 영국에서도 유일하게 모든 학생들이 튜토리얼 방식으로 공부하며 대학을 마치면 1년 후 자동으로 석사학위까지 취득합니다. 또한 옥스퍼드에서만 박사학위를 PhD가 아닌 DPhil이라고 부릅니다. 옥스퍼드 도시에는 40여 개의 컬리지들이 있지만 전공별로도 패컬티 사무실과 패컬티 도서관들이 도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고 중앙도서관과 여러 개의 대학박물관 그리고 상업 건물들이 함께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도서관은 매우 특별하고 복잡하지만 도서관을 이해하면 옥스퍼드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에는 중앙도서관에 해당되는 보들리안 라이브러리와 각각의 컬리지마다 독자적인 도서관이 있으며 전공별 패컬티 도서관이 따로 있어서 전체 도서관의 숫자는 100여 개가 넘습니다. 토마스 보들리의 이름을 딴 보들리안 라이브러리는 중세부터 수백 년 넘은 오래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폐가식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개가식으로 운영을 바꾸는 중입니다. 우선 보들리안 라이브러리는 여러 건물로 나뉘어 있습니다. 북쪽부터 차례로 뉴 라이브러리, 레지스터 빌딩, 메인 리딩 빌딩, 레어북스 라이브러리, 카메라 렌즈 같다고 해서 레드클리프 카메라로 부르는 건물까지 이어집니다. 보들리안 라이브러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된 건물마다 주변 지하에 거대한 서고가 있다는 것이고요. 올드 보들리안 라이브러리와 레드클리프 카메라 사이 지역의 지하 서고는 1912년에 건설했고 1940년대에 건축된 뉴 라이브러리와는 지하를 터널로 연결하여
주문된 책들을 운반해주는 기차 트롤리 시스템을 만들어 이용했습니다. 최근 보들리안 라이브러리는 개가식 도서관으로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뉴 라이브러리를 개축해서 웨스턴 라이브러리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뉴 라이브러리에 있던 거대한 지하 서고도 교회 먼 곳으로 옮겨갔고, 고서들을 운반하던 지하 터널도 이제는 운행을 중단하고 역사적 인공물로 보존할 뿐입니다. 보들리안의 중앙 건물은 옥스퍼드 대학의 건물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건물 안쪽으로는 네모난 광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각형 중정을 쿼드랭글이라 하는데, 보통 컬리지마다 나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잔디가 뒤덮인 쿼드랭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들리안 라이브러리 마당 옆쪽으로 아주 멋진 극장인 쉘라도니안 시어터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출신 영국의 대표적인 건축가 크리스토퍼 랜경이 설계한 건물에는 팔각 벽면으로 작고 둥그렇게 올라간 쿠폴라가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평상시에는 극장으로 사용되어 오페라나 오케스트라 콘서트가 열리지만, 매년 여러 차례 열리는 옥스퍼드의 졸업식이나 공식 행사도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서로 가장 오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컬리지들이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컬리지는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을 가진 모체이기 때문이고, 벨리올 컬리지는 제일 먼저 장학과 재정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가장 오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머튼 컬리지는 가장 오래된 도서관을 갖췄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인트 에드먼드 홀은 가장 먼저 학생들이 공부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죠. 이와 함께 몇몇 특색 있는 컬리지들을 찾아보겠는데요. 아름답고 낭만적인 허트퍼드 컬리지의 구름다리 아래를 지나 고풍스러운 옛길을 통해 긴 골목으로 연결된 뉴 컬리지가 그 첫 번째입니다. 허트퍼드 브릿지는 종종 베네치아의 운치 있는 리알토 다리가 연상됩니다. 이 골목을 따라가면 뉴 컬리지가 나오는데, 이 뉴 컬리지 레인은 옥스퍼드의 모든 골목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운치에 있어서는 영국 전역의 4대 고풍스러운 거리로 꼽힙니다. 1379년에 설립한 이래 까맣게 때가 덮이고 낡고 다른 이 대학을 뉴 컬리지라 부르는 이유는 14세기 당시에는 새로 만든 대학이었기에 라고 하니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모들린 컬리지입니다. 모들린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여자 제자인 막달라 마리아를 옥스퍼드에서만 모들린이라고 발음합니다. 중세의 고딕식 채플과 캠퍼스 옆으로 흐르는 템즈강의 브릿지와 타워의 전경은 압권입니다. 모들린 캠퍼스 안에는 사슴공원인 더 그로브가 있으며, 템즈강에는 펀팅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20세기의 모들린 컬리지가 주목받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영문학을 가르친 C.S. 루이스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머튼 컬리지입니다. 대학으로 연결된 머튼 스트릿은 시간이 멈춘 골목이죠. 가장 오래된 명문 컬리지 중 하나인 머튼은 기숙사나 채플, 홀, 라이브러리 등 모든 건물이 1200년대에 지어져 고딕식 건축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머튼 컬리지는 제일 먼저 세워진 대학이지만, 이 대학의 설립자와 운영자는 설립 초기부터 대학과 학생 수를 키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뒷골목에 대학을 세웠고, 이후 현재까지 800년 동안 설립자들이 세운 전통을 고스란히 지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땅이 가장 크고 넓으며 학생 수도 많은 대학 크라이스트 처치입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는 16세기에 세워져 비교적 오래된 학교는 아니지만, 영국 수상의 절반 이상이 이 대학 출신일 만큼 옥스퍼드의 컬리지들 가운데 가장 명문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는 가장 넓은 쿼드랭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크라이스트 처치의 식당은 영화 해리포터를 찍었던 로케 현장으로 유명해졌으며, 이곳의 채플은 대학교회이면서 동시에 옥스퍼드 지방의 대성당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작고 아름다운 대성당 크라이스트 처치 채플 안에는 이 대학 출신의 수학 교수 찰스 도지슨이 루이스 캐럴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새겨진 스테인 글라스가 돋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벨리올 컬리지입니다. 옥스퍼드에서 중심이자 넓은 길 브로드 스트릿에 있는 벨리올 컬리지는
종교개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어권 최초의 번역 성경 위클리프 바이블을 존 위클리프 교수가 이 대학의 연구실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되던 16세기에는 헨리 8세가 죽은 뒤 메리가 여왕에 올라 모든 종교개혁을 중단하고 로마교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일이 벨리올 정문 브로드 스트릿에서 벌어졌는데요. 메리는 스페인 아라곤 공주 캐서린의 딸로서 어머니 캐서린은 아버지 헨리 8세에게 이혼당하고 삶을 마감한 비운의 주인공입니다. 1555년에서 56년 사이에 메리는 어머니의 복수로 당시 종교개혁 지도자인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와 런던 주교였던 휴 라티머, 옥스퍼드 주교인 니콜라스 리들리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끔찍하게 화형을 시켰습니다. 벨리올 컬리지 벽에는 그 사실을 작게 표시한 돌판이 붙어 있고 화형식이 벌어졌던 브로드 스트릿의 바닥에는 검은색 돌 십자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종교개혁자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 메리 여왕은 블러디 메리라는 악명을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영국의 종교개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옥스퍼드에는 볼거리와 가볼 만한 역사적인 장소가 아주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유서 깊은 펍을 소개한다면 북쪽의 울버코트 마을을 지나 옥스퍼드 교회 메도우 지역의 트라우트 인이라는 음식점입니다. 트라우트 인은 테임즈강 상류에 위치해 있고 980년 된 건물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트라우트 인은 셰익스피어가 고향 스트라트어폰-에이본에서 런던으로 갈 때 머물렀던 호텔로 영국의 고즈넉한 낭만적 정치를 풍겨줍니다. 또한 옥스퍼드 시내 세인트 자일스에는 반지의 제왕의 작가 존 톨킨과 나니아의 작가 C.S. 루이스가 다른 옥스퍼드의 교수들과 함께 잉클링스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던 펍 디 이글 앤 차일드도 사람들에게 기억되어 자주 찾는 명소입니다. 시내 중심의 가장 번화가인 콘마켓 스트릿에 연결된 커버드 마켓역 골든 크로스도 800년이 넘은 고풍스러운 나무 건축물로서 지금은 피자 익스프레스가 영업 중입니다. 또한 옥스퍼드에서 북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말보로 백작궁전이며 윈스턴 처칠의 생가인 블레이닝 팰리스가 우리에게 초대의 손짓을 보내옵니다. 마지막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의 표어는 라틴어로 도미누스 일루미나티오 메아입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이 뜻은 중세의 대학 도시가 세워졌던 정신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는 우리의 자녀들이 방문하기에 이상적인 교육도시입니다. 2013년 이래 파인더스에서는 매년 초중고생들을 위한 유럽 투어를 진행하는데 옥스퍼드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자기들만의 꿈을 꾸게 해주려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튜토리얼 대화식 교육을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질문과 논리적 구술의 교육 방식의 무한한 가치를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주며 도전합니다. 옥스퍼드는 고전적 방식의 학문을 유지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가장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학문의 전당이기 때문입니다. 기술과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태도를 자극하고 창조력을 키워주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옥스퍼드의 학생이 되든 옥스퍼드 대학 도시를 방문하든지 간에 이와 같은 대학의 정신, 도시의 정신을 발견하고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